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 톡. 네, 오늘 뉴스테이블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조합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뉴스테이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준비된 전화 인터뷰가 있어서 먼저 진행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정리해드리면요. 지난해 창원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한 식당에서 키우던 이름이 두부인 고양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청년이 시멘트 벽에 수십 번 내리쳐서 이 고양이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항소심 판결이 지난 20일에 있었거든요.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팀장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됐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등이 명령됐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은 징역을 면하게 된 거고 국민적 공분을 당시에 크게 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재판부의 이런 결과 좀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선고 이유로 들었는데요. 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를 참조하여서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결과에 당연히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속 수사로 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예. 시민사회에서는 실형이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발적으로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 범행 현장이 상세히 촬영된 CCTV 영상이 재판장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예.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네, 당시 법정에서도 그 공판을 모니터링하러 왔던 많은 시민분들이 비명을 지르시거나 눈물을 쏟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했었는데요. 그 범행 현장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살해된 고양이 두부가 있는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접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고양이를 발견하자마자 일말의 망설임 없이 고양이를 꼬리채 잡아치고 발버둥 치는 고양이를 거꾸로 내려치는 등의 이런 범행 정황을 볼 때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 또 계획적으로 위치나 대상을 사전에 다 파악 후에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 당시에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그 동물권 행동 카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직접 키우게 됐던 식당 주인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심정도 저희가 팀장님 말씀하실 때 영상이 좀 나갔었거든요. 네. 모르던 분들도 충분히 좀 공감하실 것 같고 네. 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항소심까지 2년여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실형을 꼭 선고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매우 유감인 부분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듯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부를 살해한 피고인은 폭력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 있는 만큼 보호관찰 명령이라도 엄격히 집행돼서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전화 인터뷰 혹은 또 직접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물권 행동 카라 최민경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특히나 또 반려견도 키우고 있어서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요.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법령만 보면은 예.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여전히 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7월쯤에 나왔던 판결인데 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3층 아파트에서 던진 40대가 있었거든요. 예. 이 40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음. 당시에 재판부가 뭐 생명경시 행위라고 판시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다 보니까는 동물 학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앞서 인터뷰했던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 역시 동물 관련한 범죄와 혐오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과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뭐 피고도 피고지만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교수님도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법리적으로 사법부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 고양이를 살해한 분이 지금 공직 진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 준비생이었습니다. 예. 그 고양이 울음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아주 극한 반응을 이제 보인 건데 그 길고양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굉장히 아끼면서 소중히 예. 잘 돌봐줬고요. 그 재중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살인, 살해, 학대 이런 거는 정말 용서받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이 소중한 생명체를 죽였으니까 고귀한 생명체를 죽였으니까 시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굉장히 그 피고인한테 살해한 사람한테 욕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네.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는 또 식당 아주머니한테 찾아가서 사죄를 표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그 자식을 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최소한 식당 아주머니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표하는 게 그나마 인간으로서 최소한 도리는 하는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분노 조절도 못해서 공무원 돼서 뭐 하겠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분명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오늘도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6개월 안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카운트다운이 서서히 이제 이뤄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제 여권의 신당 창당설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파다에서도 출연했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뭐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뭐 포부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었는데 그걸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있었어요.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뉴스 토마토라는 언론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 토마토가 예. 21일과 22일 18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단을 한다면 네. 지지할 것이냐 이거라 물음에 17.7%의 응답자가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으로 치면 몇이 되는 겁니까? 이게 3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 38.1%로 1위였고 국민의힘이 26.1% 예. 그리고 정의당이 3.1%로 나왔습니다. 예. 만약에 신당이 창당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8.5%포인트 또 국민의힘 지지도는 4.3%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여기다가 또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 신당 말고 예. 윤 대통령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이 창당했을 때 이 또한 가정입니다. 네, 이것도 예. 가정인데 이거 비교했을 때 윤석열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보다는 한 오차 범위긴 하지만 3.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의 지지도가 좀 더 높은 것이 확인됐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이 창당했을 경우 민주당의 지지도는 0.9%포인트가 오른 47.5%로 나타났지만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11.4%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야당 지지자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신당만큼은 꼭 좀 있으면 좋겠다. 가정이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어찌 보면 흥미로운 조사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가지를 상정했거든요. 예. 이번 조사에서 현재 양당 구도, 그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이 창당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신당은 좀 이따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양당 대결 구도를 놓고 불경
우리 PK 지역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양당 구도로 갔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42.5%, 국민의힘이 31.8%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울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수 터파신 곳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선 경쟁 못지않게 경선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 정도 지금 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곳 부울경도 또다시 민주당 돌풍의 바람을 한 번 더 불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마련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평가를 봐도 잘못한다가 62.8% 나오고 잘한다 30.8% 나와요. 그러니까 6대 3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 수치면 지금의 정부 여당이 불경 시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던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세에 타격을 주고 이 국민의힘이 싫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중도층 뭐 무당층이 신당을 이제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윤석열 신당은 그 대통령 그때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표현대로 국민의힘만큼은 좀 뽀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때 발언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가정 여론조사가 현실이 됐을 때 경남에 대입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자님께서는 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네, 예.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남에서는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지지세가 만약에 두 당이 동시에 창당을 한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신당의 지지세가 좀 더 높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청년 정치인으로 대표되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노령층이 많은 경남에서는 청년 정치인보다는 기성 정치에 대한 좀 신뢰가 높지 않을까. 아. 그래서 윤 대통령의 신당을 좀 더 지지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유의할 점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영남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예. 만약에 지금 창당이 된다 그러면 양 신당의 또 지지세는 그렇게 큰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니까 뭐 민주당 뭐 야당은 이곳에서 절대 안 되니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무조건 뭐 대통령 힘을 실어줘야지 이렇게 말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이든 가정이지만 다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먼저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 지지율이 민주당이 31.7%, 국민의힘은 26%, 신당이 22.3% 지지율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제 보수 지정에서 분열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 중에서도 또 상당수의 무당파들은 신당 지지에 힘을 보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현재 기성정당 즉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시 지지율을 한번 보면 민주당이 47.4%, 국민의힘 18.7%, 신당 14.9%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급상승하는데 이 경우도 이제 보수 진영의 분열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상당수의 무당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힘을 차라리 보태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무당파층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즉 정부 여당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대안으로 민주당과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이제 여당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은 얼마나 이 총선 앞두고 약진할 가능성이 짙은지 그리고 과연 우리 지역은 교수님 말씀대로 보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굳건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국민의힘 자체를 또 강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음 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첫날 다음 주 수요일 여론조사 뉴스파다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위기감은 더 감지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부 여당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늘 옳다. 뭐 기자회견으로 전했던 건 아닙니다만 전언을 전했는데 이때 이제 국정운영 기류에 아무래도 좀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념 국정만큼은 멈추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예, 여기서 관련 뉴스에서 물음표로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예.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장에서 네.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문제가 많다.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나온 발언들이 이 교육 정책은 뭐 글로벌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나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네.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국- 동행 경제인이면은 그 맞습니다. 뭐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조금 그 상황과는 동떨어진 발언이 나왔는데 예. 자연히 민주당에서는 이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장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이념 전쟁을 멈추고 좀 고물가 생활고에 고통받는 예.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민생을 좀 우선하겠네라고 했는데 그 동행 경제인 제가 한번 되짚었던 게 여기서 그 교육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교육에 뭐 이념이 많다라는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념을 좀 놓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예.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음. 요즘에는 이념보다 실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추세거든요. 그럼요. 서구 세계도 예.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오늘날 정당을 이제 포괄 정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캐주얼 파티. 모든 것을 이제 다 표를 위해서는 뭐 이념 따위는 버리겠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열려 실용주의 있구나. 예. 정당으로 가겠다. 예.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요즘 이제 정당들이 가고 있는 트렌드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념이거든요. 정치 이념인데 또 각 정당들 보면 이념 색깔 속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지금 표방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 분이고 그래서 보수의 색깔을 확연히 보이면서 예. 국민에 타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또 예. 자유라는 이념을 굉장히 네, 앞서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는 특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재욱 교수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광고로 넘어갔었는데요. 예. 끝맺음에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보수의 색깔을 확연히 보이면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자유라는 이념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자주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라는 이념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자유를 더 강조하면서 반공 이념을 끝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파다 오늘 경남대 조재욱 교수 그리고 서울시민 이창원 기자와 함께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계시고요. 끝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한 아이템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경남의 단체장 또 의원 등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빠르게 한번 짚어드리면 단체장 보면 오태환 의령군수 그리고 성낙인 창녕군수 김윤철 하천 군수와 또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요. 예. 이 중에 오태환 의령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 군수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태환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무고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예. 성낙인 군수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도 재보선 통해서 당선됐던 분이기도 했었는데, 자 교수님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명단 봤을 때는 당적으로 봤을 때 보수 지지층을 응원하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내년에 이제 세수 부족으로 해서 모든 지자체가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큰 문제도 지금 있고. 예산안 심사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가면서 일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재판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정치나 행정이 모든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좀 안타깝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정말 경랑 속에 또 파고 속에 순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암초가 좀 여럿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총선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정치 소식 여러 가지 전해드렸고 또 경남의 입장에서 두 분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이창원 전 경남 도민일보 기자가 아니죠 이제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